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스픽스를 보고 계신가 봐요. 맞춰서 늘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그게 나갔었잖아요. 홍준표 시장 쪽에서 보냈던 과일 상자. 그래서 홍 시장님이 이제 너무 명태균 씨 쪽에 대해서 뭐 거의 막말에 가까운 사기꾼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 명태균 씨 부인이 과일 상자도 보냈던 사람이 나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내 부모님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를 그때는 그렇게 케어해 줬었는데 지금 와서는 마치 절연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속상하다. 그런 식의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었거든요. 과일 상자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과일 상자도 명태균 씨 생일에 특별히 딴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꼭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접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직접 받으러 가고 뭐 그랬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그 과일 상자는. 근데 관련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페북에. 바로 방금 전입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게 없다. 샅샅이 조사해봐라. 그리고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다. 선물 보낸 사람은 최땡땡이다. 자기 마음대로 보냈다고 한다.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최땡땡은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다녔는데 정치 바람이 들어서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가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삼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서초시 의원 출마 권유도 명태균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네. 이 사건이 터진 후 보고받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 근무도 자 대구시에서 또 근무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다 말씀을 하셔. 대구시 서울사무소 근무도 김영선 의원 피고발 사건 후 퇴직하여 놀고 있는 걸 창원 출신의 우리 캠프 비서관 출신의 추천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다. 그랬다가 퇴직시켰다. 홍준표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런 사기꾼의 농단에는 노란하지 않는다. 사기꾼이 최땡땡 아들의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작 사기꾼 공범 여자 한 명. 강혜경 씨를 말하는 거죠. 예. 의인양 행세하면서 여자 김대엽. 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잘못된 행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20분도 안 됐네요. 예. 일단 느낌에 야 뭐가 되게 급박하구나. 본인이 굉장히 급박해. 이 정도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또 매우 비겁하다. 지금 이 최모 씨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옛날부터 가깝게 지내왔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사람이면 대구시에다가 앉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건 적어도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이면 상관없어요. 자기 아들의 친구인데 페이스북에다 저렇게 올려가지고 죽일 놈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방식이라면 그리고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 먼저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보다도. 예. 아니 그러면 본인이 지금 서초구에 시의원으로 나가려면 명태균 씨가 추천했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 나오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몰래 갔을까요? 몰래 간 사람을 다시 대구시에 앉혀가지고 공무원을 시켰을까요? 그럼 저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본인이 그만 활용을 했는데 선물도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최땡땡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자기 알아서 보냈대. 네, 그러니까요. 알아서. 제가 볼 때는 돈은 그러면 누구 돈인가? 자기 돈인가? 대구시 돈인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시 이슈가 발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그냥 말을 본인 해버리네. 스스로가 이슈를 발화시켜서 왜 이러지? 나를 더 조사해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네. 논란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명태균 씨 측으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올렸습니다. 글을. 그때 이게 왜 홍준표 캠프 측으로 갔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입니다. 예. 본인이 썼는데 당시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하고 있었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기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명태균 씨가 우리 측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알아보니 이 얘기죠.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최근에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 씨가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야. 지난 대선 경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서 즉각 사표를 받았다. 이 최모 씨 아닙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자비로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비로 홍 시장님이 보냈다고 과일 상자 그 좋은 거를 보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일했다와 김영선 의원 보좌관 했다는 이력이 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겠죠. 네. 똑같은 사람의 최모 씨가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죠. 근데 아니 그 사람이야 지금 보니까.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그럼 직함이 뭐였습니까? 대외협력 팀장이었잖아요. 대외협력 팀장 아무나 합니까? 대관 업무 담당이네. 대구시 그쵸. 서울사무소에서. 그렇죠. 이거 아무나 시키지 않죠. 대구시에서 네. 본인이 대구시장을 하고 네. 대구시장을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구시 입장에서. 그럼요. 예산도 있죠. 대통령실과도 연락해야 그쵸. 국회 여당 야당 다 연락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구시의 서울사무소에 있는 대외협력 팀장을 자기의 측근을 시키지 아무나 시키지 않았겠죠.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그쵸. 안 되지. 외부 영입해가지고 지금 시킨 건데 그렇지. 대외협력 팀장을. 그리고 과거에 대선 한 달 정도 지난 4월 21일에 이 최모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홍준표 시장 아이디로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대요. 이분 이름으로 그래요? 이분 이름을 언급하면서 최모모 파이팅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언제? 이때가 4월 21일이었답니다. 2022년. 2022년 4월 22일. 네, 4월 21일이었는데 네. 이거를 근데 10월 15일에 지웠답니다. 네, 올해 10월 15일에 지웠고 그리고 이거를 취재를 들어가니까 오마이뉴스에 댓글을 쓴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데 고양이가 했나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했냐 그럼 근데 이제 모를 일이죠. 근데 아무튼 댓글을 썼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당시에 그러면 최모 씨는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보면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 캠프에서 일한 건 사실이고 주로 창원 일대에서 일을 봤다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홍준표 시장이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그렇죠. 잘 아는 분인데 자꾸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마치 자기는 이분하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이분이 알아서 그냥 막 다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인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될 건이 되는 진짜 것이다.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창원 쪽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2017년, 2020년, 2022년 쭉 2년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 2년만 있고 별일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그 명태균 씨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고 뭔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게 다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측근이 한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였고 나는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니까 너무 이상하고 이거를 그냥 측근이 한 게 아니라 아라허들 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했다라고
요 동치를 시키면 그게 너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누가 시장한테 말도 안 하고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2번이나 보내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고 이런 옛날에 보장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꼬리를 몇 번 잘렸어요.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예. 이 최모 씨가 이제 책임 당원 명부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또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홍준표 그런 거 왜 보냈어? 내가 보내라는 얘기 안 했는데라고 하면 잘랐고 그렇죠. 선물도 자기가 아니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선물도 예. 자기가 보내지 예.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자기가 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다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보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뭔가 정치적인 도약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명확한 것 같고 예. 그 중간에 거간으로서 자기 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자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양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최모 씨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해왔었겠죠. 그리고 뭐 화이팅 이런 것도 보면 2022년도 6월달에 시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 4월달에 화이팅인가 그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구독 유진님이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구독 YUJI님이 2022년 4월이면 서초구 서울시의원 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때 화이팅을 했다니까. 시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땡땡 화이팅이라고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권유해서 이 서초 갑으로 시의원 나간 것이다라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는 예. 최모 태땡땡 씨가 아니었대요. 예.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아하.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조은희 그 당시에 그 후보겠죠. 연결을 했 아니요 의원이죠. 근데 연결을 했는데 이 사람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로 올라온 사람이 젊은 사람을 정치를 해야 되니까 명태균이 어떤 그 사람을 추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장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화이팅이라고 얘기하지 뭐 쓸데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화이팅하면 저 사람 뭐 장난치나 왜 나한테 그렇지. 화이팅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용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들끼리는 충분히 이게 교감이 됐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 이 최모 씨를 고리로 해서 명태균 씨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하고.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시장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은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어온 바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 총선 때 홍준표 시장 수성구에 선거를 나가는데 이때 피플 네트워크스 PNR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때 홍준표 시장이 이인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 여론조사에서 8%포인트를 홍준표 시장이 앞서간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두 개 여론조사 모두 시사 경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표 보도가 됩니다. 시사 경남은 뭡니까? 명태균. 명태균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였던 그렇죠. 그 매체지 않습니까? 예. 시사 경남은 근데 경남 매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 매체가 왜 대구 수성구 선거 판세를 왜 여론조사를 돌려봅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미 이 퍼즐을 맞춰보면은 그때 왜 그랬냐 이런 거 다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때 늘 이게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일관된 태도인데 나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막 인용을 또 합니다. 예. 대선 때도 기억해 보시면 막 그래요. 예. 홍준표 시장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예. 그때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예. 여론조사는 나는 안 믿고 예. 우리 또 근데 자체조사가 있다. 자체조사 기법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믿고 있다. 네, 여론조사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이 우리 캠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거 아니냐 지금 명태균 씨와의 어떤 그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단서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 그 진짜 이상하다. 그 중간 역할을 최땡땡이 진짜 했을 수도 이상해. 있겠네요.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진짜 이상해. 연결하는 부분들을.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뉴스토마토가 처음 보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뉴스토마토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또 이 사안을 총선 때 사실 이게 의심스러운 왜냐하면 총선 때 나온 얘기잖아요. 총선 전에 2월달 정도부터 막 나오던 얘기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려고 이제 달려들었던 기자들이 몇 명 있는 건데 예. 그때 이제 취재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을 만나서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그 기자가 했습니다. 이 사안을 정말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홍준표 시장이 나올 것이다. 그때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 측근 중에 마치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양아들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까지 거론되고 이러면 홍준표 시장도 아마 여러모로 곤란해질 것이다. 그 최땡땡이네. 그러니까 최땡땡이야.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네.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모로 지금 뭐 조사를 피하기가 어렵다.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쭉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세훈한테 이렇게 계속 집중됐던 시선을 왜 본인이 받아가지고 나 좀 이렇게 시선 나한테 좀 돌려줘 뭐 이런 거야. 뭐야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야말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나온 내용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오는 모든 뭐 도지사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여론 조작을 했거나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 개입을 통해서 소위 안 될 사항들을 되게 만드는 일이 꽤 많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대통령 내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개입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딱 나왔을 때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 다행이다. 오세훈 쭉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 건너뛰어서 그렇지. 부산시장으로 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갑자기 월요일 아침이면 예. 모든 핫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왜 기자들 언론인들에게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뭐에 먹잇감을 던졌을까? 저도 네. 참 이게 좀 뭔가가 왔나 뭔가 엄습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창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예. 내가 지금 당장 부인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아니, 충분히. 그렇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어떤 기자가 뭘 물어봤나? 쓰겠다라고 네. 해서 그럴 수 본인이 있어요. 이제 선수를 치는 개념으로 네. 아예 스토리를 이쪽으로 아예 그냥 썼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씨가 개입해서 무마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그 의혹 보도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 보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어디 연세로에서 언론노조, 민주노총 뭐 때려 죽여야 될 사람들 뭐 이런 식의 거의 뭐 아주 거친 언행을 했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뉴스타파에서 전화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왔었는데 김만배 씨의 증언도 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의를 이미 했었을 때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거칠게 언론노조, 민주노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뉴스타파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뭔가 꺼림칙한 게 있고 자기한테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온 거 아닌가? 요렇게 느꼈을 때 취하는 태세 전환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근데 어찌 느끼거든요. 보면 저는 최땡땡에게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최땡땡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와 명태균을 연결했던 중요한 고리. 그러니까 만약에 최땡땡의 입이 풀리게 되면 홍준표와 명태균의 예를 들면 커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꽤 긴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이드를 쳐주는 거죠. 선물도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 책임당한 명부도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 네가 정리해. 네가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가이드라인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걸 자기가 뭐하러 여기다가 아침에 가이드라인이구나. 보내겠습니까? 이걸 굳이? 그것도 검사 출신이라서 또 여기에서 이때 또 전화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죠. 이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아들의 가장 친한 본인이 양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예를 들어 시정 답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비슷하네. 윤석열 씨랑 검사 출신들이 참 비슷하구나. 근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러잖아. 윤석열 씨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홍준표 씨하고 이 최모 씨하고 사이에 지금 주목해야 될 쟁점이 다 담겨 있죠. 여기서 본인하고
선물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시의원 서초 시의원 출마는 어떻게 된 것이며 대구시에 근무를 했었는데 도대체 홍준표 시장하고는 무슨 관련으로 무슨 인연으로 어떠한 이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며 그렇다. 뭐 관련된 쟁점은 본인이 다 짚었네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최 너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한 걸로도 보이네요. 예. 뭐 이건 추정입니다. 지금 의혹이 이 최택땡 씨가 홍준표 측근이다. 첫 번째요. 그리고 최택땡 씨가 56만 8천 명 정도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쪽에 건넸다. 명태균 씨 생일날 과일 박스도 건넸다. 그리고 서초갑에서 조은희를 도왔고 명태균이 도왔고 그 대가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출마하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김영선 보좌관으로 갔다. 대구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도 했었다. 몇 가지지? 지금 홍준표랑 연관돼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고양이가 달았을 수도 있지만 2022년 4월 21일에 최땡땡 화이팅이라고 달았다. 근데 당시 그때는 서초갑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의원을 나가려고 했던 데다. 요거가 다 정황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지? 이거 보면? 뭐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사실로 드러나더라.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게 딱 하나잖아요. 진리는 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나 통화 녹취가 나온 내용들은 예.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그 플랜대로 쭉 간 건 사실이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쭉 보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계속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수사가 아니고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홍준표 씨가 입 닫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고 꼬리 딱딱 자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지.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얘기할 거고 저희 중간 거간이라고 얘기하는 최땡땡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작살내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는 예를 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처럼 포장을 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 아닌 방법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권력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미선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짜친 거 아닌가?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